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밀양 지역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행운의 연못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연못의 물을 마시거나 연못 주변에서 기도를 올리면 신비한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다.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은 마을의 노인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전설에 따르면 연못에는 물의 요정이 살고 있었으며 요정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밀양 마을의 은수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은수는 집안에서 울리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비에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은수는 주저하지 않고 새를 방 안으로 데려와 마른 수건으로 감싸주었다. 새는 곧 은수의 따스한 손길에 안정을 찾았고 은수의 배려에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꿈처럼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다. 은수는 새벽녘에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며 그곳에서 물의 요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요정은 은수에게 마을과 자연을 위한 너의 따뜻한 마음에 감명받았다며 은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은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마을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요정은 은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물방울을 은수의 손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신비로운 빛이 일더니 연못 안에 있는 작은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나무들이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변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해가 바뀌고 은수는 마을에서 신데렐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연못의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돼지고기는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 않고 맛이 좋고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밀양은 행복과 풍요 그리고 친절함으로 가득 찬 마을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밀양의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연못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은수가 바란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갔다. 지금도 밀양의 오래된 책장에는 밀양의 신비한 연못이라는 옛 전설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산과 강이 어우러진 한국의 중앙부에 위치한 진안이라는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무엇보다도 이른바 신비한 숲으로 불리는 밀림지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거리였습니다. 신비한 숲은 진안의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용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용은 아주 오래전 이 부근에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다른 지혜와 힘을 가진 용은 어둡고 위험한 힘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며 그 대가로 사람들은 매년 숲 가장자리에 특별한 축제를 열어 용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인 할아버지 김씨는 매년 특별한 축제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그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김씨는 전설적인 용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이야기와 노래를 전수받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신비한 숲과 용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힘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장마철이 되었지만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농작물은 시들어갔고 사람들은 생존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숲에 용이 놓여진 개 아닌가 걱정하며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윽고 마을의 한 젊은이 이름하여 재훈이는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 용을 찾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재훈이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는 항상 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고 어린 시절부터 용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숲을 향해 걸어갈 때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기대를 안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드디어 재훈이는 신비한 용과 마주쳤습니다. 용은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이야기보다 더 위험있고 웅장했습니다. 용은 재훈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들었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마을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숲과의 조화를 깨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지나치게
자원을 사용한 탓에 균형이 깨졌고 그 때문에 용도 힘을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재우는 용에게 해결 방법을 물었고 용은 마을 사람들이 숲과 다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무를 다시 심고 숲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 산림 복구 작업을 시작하며 숲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해 가을 점차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비가 내리면서 다시 풍요로운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마을은 그때부터 해마다 숲을 보호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 세대에도 계속 전해져 내려와 숲의 중요성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부대에게 전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영암에는 달빛이 비추는 밤마다 묘한 전설이 전해졌다. 그곳에는 월출산이라는 이름의 높은 산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검은 산이라고도 불렀다. 그 이유는 달이 뜨는 밤이면 산 전체가 은은한 빛을 내며 검게 변했기 때문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월출산에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두 마리의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빛이 비치면 그 위험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특별한 능력으로 마을을 보호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암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다. 마을의 강이 점점 말라가고 농작물은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신전의 무당을 찾아가 물었다. 무당은 깊은 명상에 잠겨 신령들의 뜻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밤낮을 기도한 끝에 무당은 전설의 호랑이들이 진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가 월출산의 금기를 깨뜨리고 호랑이들을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무당은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 사실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금기를 누가 깼는지 찾아내야만 했기에 서로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 젊은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 그는 우연히 산에 들어갔고 호랑이에게 제사 지내는 신성한 장소를 실수로 더럽히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당시 혼란스러워 사과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었다. 고백을 들은 무당은 소년에게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호랑이가 그를 용서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소년은 진심 어린 사과를 준비하기로 했고 월출산의 신성한 장소에 숨어 호랑이들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소년은 달빛이 가장 빛나는 밤의 신성한 장소로 돌아갔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쳤다. 그 순간 두 마리의 신령스러운 호랑이가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호랑이는 소년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마을을 다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영암 마을은 다시 번영을 되찾았으며 소년은 전설의 인물로 남아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존경해 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달빛 아래 검은 산의 이야기는 그렇게 영암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사람들이 산에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되새기고 자연과 신령의 조화로움 속에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태안반도에 넓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황금빛 모래사장이 있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소금꽃 동산이라는 특별한 명소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매일 새벽에 마치 꽃이 피어나는 듯한 신비로운 소금 결정의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오직 태안의 풍경과 기후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맞물려 더욱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태안에는 도도한 용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자신이 사는 바다가 언제나 맑고 깨끗하기를 원했기에 마을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송곳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다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은빛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닷물을 진정시키고자 특별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여신은 하나의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바다를 진정시켜 주겠지만 너희들도 그 대가로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매년 내가 꽃을 피우도록 이곳에서 작은 제사를 올려달라.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특별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신은 자신의 아름다운 은빛 머리카락을 바다에 들이우더니 그 머리카락을 흔들면서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거센 바람은 잦아들고 태양이 밝게 빛났습니다. 여신은 자신의 손끝에서 태어난 작은 소금의 씨앗들을 받아 위에 살포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처럼 푸른 바다 위에 하얀 소금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여신에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소금꽃이 피어나는 날에 맞춰 작은 축제를 열어 여신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전통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소금꽃을 보러 온 이방인들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태안의 소금꽃은 마을과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는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 속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태안의 소금꽃 동상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마법과 전설이 깃든 특별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태안의 바닷가를 찾아와 여신의 마법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눈부신 하늘빛과 황금빛 백사장 위에 피어난 소금꽃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포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깊은 바다로 유명한 도시이다. 이곳 포항에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다. 이 전설은 마을 주변에 있는 용암호수와 관련이 있다. 이 호수는 깊고 푸른 물로 가득 차 있으며 가끔 물속 깊은 곳에서 밝은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옛날 포항은 작은 어촌 마을로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감사하며 바다의 신에게 매년 제사를 지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호수에서 기묘한 빛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호기심 많던 마을 사람들은 모험심에 이끌려 그 호수로 향했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정말로 호수의 중간쯤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고 자꾸만 그 경이로운 장관을 보러 왔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젊은 어부인 성준이 용기를 내어 배를 띄워 빛이 나는 곳까지 나아갔다. 그의 노젓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호수 한가운데에 도착한 성준은 자신 앞에 펼쳐진 장면에 놀라고 말았다. 물속에는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었고 그 비늘 사이로 황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었다. 이 용은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마을의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주던 존재였다. 하지만 매우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탓에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던 것이었다. 성준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사람들은 용을 위해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다. 해마다 이곳에서 특별한 의식을 통해 용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그때마다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어획량과 안전한 바다를 약속했다. 그 후로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용암호수를 마을의 보물로 여겼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포항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도 가끔씩 호수에 가면 그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호수의 아름다움과 용의 전설은 포항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안겨준다. 그렇게 포항의 동화 같은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지고 있다.